40년 만에 귀향, 그러나 내 조국은 나를 이방인이라 불렀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깊은 이야기들을 소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타지에서 보낸 후 마침내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온 한 남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성공한 이민자, 두 아이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그리고 단 한순간도 한국 국적을 놓지 않았던 사람. 그의 가슴 벅찬 귀향이 어째서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야 했는지 그 험난했던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의미 있는 여정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찾아 나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호, 올해 67이 되었습니다. 40년의 긴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작년 제 인생의 뿌리가 있는 곳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겪고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아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어제 아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우편물 한 통이었습니다. 2달 전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했던 건강보험 가입 신청서에 대한 회신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절이었습니다. 사유는 해외 장기 거주로 인한 가입 자격 미충족.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세상이 잠시 멈추는 듯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40년. 그 긴 세월 동안 이국 땅에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성실히 일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냈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모든 것을 걸고 돌아온 고국이 아프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인 의료보험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미국에서는 은퇴 후 메디케어 혜택도 받고 있었고 모든 의료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은 고향에서 보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저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왜 모든 것을 뒤로하고 4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왔는지 그 이야기부터 먼저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때는 1983년 제 나이 27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향해 달려가던 개발도상국이었고 미국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땅이자 꿈의 나라였습니다. 특히 공학도였던 저에게 미국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유일한 문처럼 보였습니다. 부모님께서 평생 일궈오신 논밭을 파셔서 마련해주신 학비를 품에 안고 저는 그렇게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UCLA에서 석사 과정을 밟기 위해서였죠. 솔직히 처음 몇 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서툰 영어, 낯선 문화,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외로움은 젊은 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한국에서 온 다른 유학생들과 서로 의지하며 밤늦도록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주말이면 한인타운 식당에서 접시를 닦으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저는 작은 전자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낮은 직급에서 시작했지만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점차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취업 비자를 거쳐 마침내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아내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으로 건너온 유학생이었죠.
우린 1989년에 결혼했고 곧이어 사랑스러운 딸 지영이와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완벽한 미국인으로 자랐습니다. 영어는 모국어였고 한국어는 집에서 저희 부부와 대화하는 수준이었죠. 어느덧 딸은 뉴욕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되었고 아들은 시애틀에서 의사 수련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미국에 살면서 저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은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중 국적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훗날 법이 바뀌면서 두 나라의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엔지니어링 디렉터 자리까지 올랐고 연봉은 $15만 훌쩍 넘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정원과 수영장이 딸린 방 4개짜리 멋진 집도 장만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 삶은 성공한 이민자의 전형 그 자체였습니다. 안정된 직장, 훌륭하게 자란 자녀들, 경제적인 여유까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저는 결국 이곳에서 외국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은 부모님께서 차례로 돌아가시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45되던 해에, 어머니는 50살 되던 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두 분의 장례식에 잠시 들러 얼굴을 비추고는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고향의 형제들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나만 편안히 살고 있다는 미안함이 평생의 비처럼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2019년 63세 나이로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제안한 조기 은퇴 패키지 조건이 나쁘지 않았고 모아둔 연금과 자산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했던 질문들이 제 안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나는 진정한 미국인인가? 나는 이 땅에 뼈를 묻을 것인가? 나의 뿌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러던 중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전 세계를 휩쓴 바이러스는 미국 사회에 숨어있던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깨웠습니다. 저희 부부도 몇 번이나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한 백인 남성이 다가와 너희들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40년간 이 나라에 세금을 내며 살아온 시민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저 병균을 옮기는 동양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결국 이곳에서 영원한 이방인이구나. 나의 자리가 아니구나. 그날 밤 아내와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도 40년간 쌓아온 인간관계도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내 나라, 내 땅에서 편안하게 보내자고. 귀국을 준비하는데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집을 팔고 자산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살 집을 알아보는 모든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메디케어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미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칭송받는 대한민국에 국민건강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의료비 부담도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고 들었습니다. 2023년 5월
저희 부부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40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 사방에서 들려오는 정겨운 한국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얻었고 미국에서 가져온 자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한 조국의 모습과 편리한 인프라에 감탄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40년 전 말소되었던 주민등록을 되살려야 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은 제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해외에 너무 오래 계셨네요. 건강보험 가입이 조금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건강보험 가입이 왜 복잡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곧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가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담당자는 해외 거주 기간이 길어 심사가 필요하며 보통 2~3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기다리면 해결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날아온 것은 거절 통지서였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 제 이름으로 온 공문이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공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은 기계적인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해외 거주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특별 심사를 거치며 저처럼 40년이라는 긴 기간은 사실상 가입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 국민인데 유료보험도 없이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상담원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직접 공단 사무소를 찾아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한국 국적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지난 40년간 한국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즉시 가입은 어렵습니다. 대신 앞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소득활동을 증명하시면 그때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이요? 그 6개월 동안 제가 갑자기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란 말입죠. 그 기간에는 민간실손보험에 가입하시거나 병원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내 나라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아내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둘 다 언제 어떤 병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유료보험 없이는 하루하루가 불안의 연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해외 동포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3년째 가입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다른 분은 민간보험으로 버티다 큰 병을 얻어 수천만 원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도 팔았고 미국의 메디케어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돌아간다 해도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행정소송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법적으로 공단의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며
소송을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차선책을 택해야 했습니다.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67의 나이에 가입하려니 보험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 혼자 월 35만 원, 아내 것까지 합치면 매달 6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돈이 있으니 감당할 수는 있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왜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며 얻어야 하는지 억울했습니다. 보험 가입 후 받은 건강검진에서 저는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값 역시 보험 적용이 안 되니 한 달에 15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의료비가 저렴하다고 해서 돌아온 한국에서 오히려 미국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6개월 거주 요건을 채웠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다시 거절이었습니다. 이번 이유는 소득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은퇴자인 저에게는 당연히 고정소득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자산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공단에서는 월 50만 원 이상의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67 먹은 노인에게 어디 가서 월 50만 원짜리 일자리를 구하라는 말입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도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도에 자신을 맞춰야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지만 규정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을 살려 서류상으로 작은 기술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일이 없지만 매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소득 신고를 한 후 지난달 세 번째로 건강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승인될 것 같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는 월 1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민간 보험료보다는 저렴하지만 이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해 제가 겪어야 했던 지난 1년의 시간과 마음고생은 대체 누가 보상해주는 것입니까?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제도의 벽이 얼마나 높고 차가운지, 그리고 개인이 거대한 제도와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동시에 해외에서 살다 돌아온 자국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배려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할 때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살살맞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저처럼 노년에 귀국하는 사람들에게 유료 문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디 저의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앞으로 돌아올 다른 동포들에게는 반복되지 않기를, 제도 개선의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이지만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저의 사례를 교훈 삼아 관련 요건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0년 전 저는 더 나은 삶을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40년 후 저는 제 삶의 마지막을 완성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은 험난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웃과 관계를 맺으며 이 땅에 다시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고향이란 단순히 태어난 곳이 아니라 때로는 싸우고 부딪히며 내 자리를 다시 만들어가야 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제 경험을 나누며 새로운 이웃들을 사귀고, 아내는 아파트 부녀의 활동을 하며 한국 생활에 완벽히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히 서 있습니다. 40년의 해외 생활은 저의 정체성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성숙한 한국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료보험 문제는 곧 해결될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아내와 함께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여행하고 손주들이 놀러오면 이 아름다운 조국을 마음껏 구경시켜주고 싶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저의 진짜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여정은 단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